코가 자주 막혀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재채기와 콧물로 고생하시나요? 한절기만 되면 코가 더 예민해지시나요? 코가 막혀 밤에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불편은 코 점막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비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참 흔한 고민이지요. 작아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정말 힘든 증상입니다. 다행히 오늘 밥상부터 코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을 함께 챙기는 건강한 노후입니다. 오늘은 비염과 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이 겪는 불편입니다. 작아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정말 힘든 증상이지요. 먼저 코가 왜 예민해지는지 쉽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코 안쪽은 점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막이 촉촉해야 나쁜 것을 걸러내고 막아줍니다. 그런데 점막이 예민해지면 쉽게 붓고 막힙니다. 그러면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비염이 나타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막을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크게 관련된 것이 바로 면역의 균형입니다. 면역이 지나치게 예민하면 사소한 것에도 반응합니다. 먼지나 찬 공기에도 코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역의 상당 부분이 사실 장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챙기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점막의 촉촉함입니다. 점막이 마르면 나쁜 것을 걸러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건조한 공기와 부족한 수분이 코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염증을 달래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몸에 염증이 줄면 코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물론 심한 비염은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은 증상을 빠르게 달래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식사는 그 바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음식이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를 덜 예민하게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챙기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 코를 편하게 하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코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염증을 달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속을 따뜻하게 해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화를 돕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찬 기운은 코 점막을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생강은 몸을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에는 염증을 달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린 생강은 몸을 데우는 힘이 더 강합니다.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달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생강 하나로 비염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따뜻하게 돕는 식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가 약하면 조금씩만 드세요.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드세요. 꿀을 조금 더하면 마시기 편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향을 더해도 좋습니다. 생선 요리에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줍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세요. 너무 진하게 드시면 속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미리 썰어 얼려두면 쓰기 편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대추와 함께 우리면 더 부드럽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에 편으로 우려 자주 드세요.
두 번째는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예부터 목과 코에 좋은 뿌리로 알려졌습니다. 가래를 사귀고 목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와 목이 이어져 있어 함께 편안해집니다.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입맛을 돋우는 데도 좋습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래를 묽게 해 배출을 돕습니다. 코 뒤로 넘어가는 답답함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목이 편해지면 코의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오래 우리면 성분이 더 잘 우러납니다. 도라지가 목과 기도 건강에 쓰여온 것은 오랜 지혜입니다. 다만 민간요법으로만 의지하지는 마세요. 증상이 심하면 병원 진료를 함께 받으세요. 더덕도 비슷하게 목에 좋습니다. 무침이나 나물로 반찬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도라지를 넣고 끓여 차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배와 함께 달여 드시면 목이 편안해집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쓴맛이 강하니 처음에는 조금씩 드세요. 설탕에 진하게 재운 청은 당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도라지가 어려우면 더덕으로 대신해도 좋습니다. 말린 도라지는 물에 불려 조리하세요. 꿀을 살짝 더하면 먹기 편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물로 자주 밥상에 올려보세요. 세 번째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오메가3는 몸의 염증을 달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면 예민한 코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혈관과 심장 건강에도 두루 좋은 음식입니다. 근력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도 넉넉합니다. 비염은 코 점막에 생기는 일종의 염증 반응입니다. 오메가3는 그 염증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도록 돕습니다. 몸 전체의 염증이 줄면 코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선할수록 좋은 지방이 잘 살아 있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달래는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다만 생선 하나로 비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드실 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튀기지 말고 구워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석쇠나 팬에 노릇하게 구워 드세요. 생강을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생선이 부담되면 연어나 삼치로 바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짜게 간을 하면 좋은 점이 줄어드니 담백하게 드세요. 미리 손질해 두면 챙겨 먹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선이 어려우면 호두나 들깨로 보충하세요. 나물과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물과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면역을 튼튼하게 돕습니다. 코 점막을 지키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열량은 낮으면서 영양은 알차게 채워줍니다.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도 넉넉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면역이 튼튼하면 코가 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브로콜리에는 몸의 해독을 돕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몸을 괴롭히는 찌꺼기를 줄여줍니다. 데친물에 좋은 성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채소 한 가지보다 여러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골고루 담아 보세요.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너무 오래 삶지 말고 살짝만 데쳐 드세요. 그래야 좋은 영양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볶음이나 무침으로 다양하게 즐기세요. 줄기까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초고추장은 짜고 다니 살짝 간만 해 드세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부드럽게 익혀 드세요. 파프리카나 귤 같은 비타민C 음식과 함께 드세요. 한 번에 데쳐 나눠두면 챙겨 먹기 쉽습니다. 다른 색 채소와 함께 담으면 더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짝 찐 뒤 참기름 한 방울이면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귤 같은 감귤류입니다. 귤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환절기 코 건강을 챙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콤달콤해 간식으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피로를 덜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면역이 튼튼하면 코가 자극에 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비타민C는 그 면역을 돕는 든든한 영양소입니다. 귤의 흰 속껍질에는 식이섬유도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을 편하게 해 면역에도 이어집니다. 껍질을 말려 차로 우려 드셔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 주스보다 생과일이 좋습니다. 간식으로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좋습니다. 흰속 껍질까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제철에는 더 달고 영양이 좋습니다. 귤이 없으면 오렌지나 자몽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당이 있으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가공 주스보다 생과일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게 먹기보다 실온에 두고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여러 색 과일과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식으로 손이 자주 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면역의 균형이 잡힙니다. 면역이 안정되면 코도 덜 예민해집니다. 우리 밥상에 늘 있어 챙기기도 쉽습니다. 소화를 돕는 데도 좋습니다. 면역의 상당 부분이 장에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발효식품의 좋은 균이 장을 건강하게 돕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 면역도 안정됩니다. 그러면 코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오래 익은 발효식품일수록 좋은 균이 많습니다. 장 건강과 면역이 이어져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발효식품 하나로 비염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루 먹는 식탁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무가당을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매 끼니 김치를 조금씩 곁들여 드세요. 된장국이나 청국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 같은 발효유제품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발효식품을 번갈아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대체로 짠 편이니 양을 조절하세요. 짜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싱겁게 담근 김치를 고르시면 더 좋습니다. 물에 살짝 헹궈 짠기를 덜어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는 설탕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 끼니 조금씩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곱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부터 몸을 지키는 음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역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좋습니다. 염증을 달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요리에 늘 들어가 챙기기도 쉽습니다. 혈관 건강을 돕는 데도 좋습니다. 마늘의 알싸한 성분에 몸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면역을 돕고 나쁜 균을 막는 데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 코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지거나 으깨면 좋은 성분이 잘 살아납니다. 마늘이 면역과 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마늘 하나로 비염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요리에 넣어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익히면 향이 부드러워 드시기 편합니다. 국이나 찌개, 볶음에 넣어 자연스럽게 드세요. 익혀 드시면 향도 부드럽고 속도 편합니다. 구운 마늘은 달큰해 반찬처럼 드시기 좋습니다. 다진 마늘을 얼려두면 쓰기 편합니다.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익혀서 드세요. 빈속에 생마늘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요리에 조금씩 늘 넣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냄새가 걱정되면 익혀 드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운 마늘을 반찬처럼 곁들여 보세요. 여덟 번째는 따뜻한 꿀차입니다. 따뜻한 꿀차는 목과 코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김이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꿀은 목을 부드럽게 달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잠들기 전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코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촉촉해진 점막은 나쁜 것을 더 잘 걸러냅니다. 꿀에는 목을 달래는 부드러운 힘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몸을 데워 코의 부담도 줄여줍니다. 따뜻한 김이 코를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따뜻한 음료가 코막힘을 잠시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꿀이 마른 목을 달래는 데 쓰여온 것도 오랜 지혜입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면 병원 진료를 함께 받으세요. 생강이나 대추를 함께 우리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한 숟갈 풀어 드세요. 생강이나 도라지를 함께 우리면 더 좋습니다. 레몬을 살짝 더하면 비타민C도 함께 얻습니다. 잠들기 전 한 잔으로 마무리해도 좋습니다. 꿀은 당이 많으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양을 조절하세요. 너무 뜨겁게 드시면 목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정도로 드세요. 돌 이전 아기에게는 꿀을 주지 않는 점도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온병에 담아두고 따뜻할 때 드세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강과 마늘, 꿀차로 몸을 따뜻하게 데우세요. 찬 음식과 찬 음료는 되도록 줄여주세요. 비타민C가 많은 귤과 채소로 면역을 챙기세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으로 장을 편하게 하세요. 등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달래는 좋은 지방을 챙기세요. 다만 발효식품과 국물은 짜지 않게 드세요. 짜게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따뜻한 물을 하루 동안 자주 드세요. 한 가지만 많이 드시기보다 골고루가 중요합니다. 심한 비염은 병원 치료를 함께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음식과 함께 챙기면 좋은 생활 습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소금물로 코를 헹궈 보세요. 코 안을 씻으면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이 줄어듭니다.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로 부드럽게 하세요. 둘째, 방안 습도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건조하면 코 점막이 더 예민해집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이불과 베개를 자주 햇볕에 말리세요. 진먼지 진드기는 비염을 자극하는 흔한 원인입니다. 햇볕에 말리고 자주 세탁하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목과 코를 따뜻하게 감싸세요. 외출할 때 목도리를 두르면 찬 공기를 막아줍니다. 몸이 따뜻하면 코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다섯째,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세요. 감기는 비염을 더 악화시키는 흔한 원인입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염은 코 점막이 예민해지며 생깁니다. 면역의 균형과 점막의 촉촉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바탕에 장 건강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강과 마늘, 꿀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도라지는 목과 코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등푸른 생선은 염증을 달래는 좋은 지방을 줍니다. 귤과 브로콜리는 면역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발효식품은 장을 편하게 해 면역을 돕습니다. 여기에 코 헹구기와 습도 유지를 더하세요. 이불을 자주 말리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목과 코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잊지 마세요. 찬 음식과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비염은 병원 치료를 함께 받으세요. 음식은 약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 결국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편안한 숨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흔한 고민을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늘어난 뱃살에 한숨 쉬는 분께 도움이 될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